그 또 트럼프가 놀라웠던 점이 그렇게 귀에 총을 맞았는데도 바로 다음날 골프를 치러 가고요. 또 그 기존 스케줄대로 또 연설을 하러 다니고 또 심지어 그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한다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궁금한 게 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좀 중요한 행사인가요? 예, 이게 세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1년에 사실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몇 군데서 열려요. 뭐 아시아에서 뭐 두바이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 열리고 미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게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커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역대 이 회의에 나와서 스피치를 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요번에 나와서 스피치 한 사람들이 이 중에 이제 대장이 이제 트럼프 후보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도 대선 후보인데 이번에 이 둘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모종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케네디가 그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난 트럼프를 지지한다. 밀어달라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돈나무 언니도 나오고 그 마이크로 스트리지의 그 셀러도 나오고 유명한 유튜버이자 진행자이자 뭐 작가이자 코미디언이자 하여튼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유튜버가 뭐 구독자가 600만인가 뭐 그러고 그다음에 이 양반은 그 스노든이라고 과거 CIA 직원이었다가 CIA의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양반. 근데 이런 거물들이 나와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쫙 내놓기 때문에 특히 이 회의가 내슈빌에서 25일에서 27일인데 마지막 날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 이 연설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트럼프한 입에서 쏟아질지. 그래서 이제 그게 관심거리예요. 이때는 진짜 경호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행사긴 하지만 우호적인 거긴 하지만 네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되게 시원시원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아직 막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막 친 발언을 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친환화적인 발언을 한다 해도 그게 정말 그 선거를 좌우할 정도로 큰 이슈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 선거를 좌우할 만한 그 큰 이슈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였던 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해서 22%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그 미국에서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나 달러를 못 믿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분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ETF 그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저게 승인이 되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라고 생각해서 미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여튼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게 보는 수치가 최소 5천만 명 내지 많이 보는 측은 8,5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투자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자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보면은 암호화폐에 관한 이슈가 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거대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보유자 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가지고 그간 암호화폐에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그냥 주식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게 돼서 대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산다 하더라도 이런 ETF 같은 거를 삼으로써 BTF 투자에 간접 참여를 하는 거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요.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또 다 알려진 그런 뉴스는 또 이미 또 선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11월 5일 그 대선 전일에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어제 그제 지금 계속 10% 이상 올랐던 것처럼 이제 한 10월 달 들어가면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유세 동안에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해. 그리고 이제는 주변 참모진이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친화합의 성향으로 바뀔 뿐 아니라 특히 미국 국회의원들이 성향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 반대에서는 국회의원 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커지면서 그래서 피트 21 법안 했을 적에 민주당 의원의 3분의 1이 찬성적으로 돌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이제 돌았다고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자체의 분위기도 우리가 암호화폐를 반대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는 거지 우리도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권이나 야권을 가리지 않고 그 친암호화폐 쪽으로 정치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24년 11월 5일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1월이나 뭐 12월 연말쯤 비트코인 가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네,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불장이 좀 늦게 온다더라도 한 번 오면 3월달 불장이 한 달 반 사이에 5천만 원이 1억이 된 거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조세와 하락세를 이렇게 겪고 가다가도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15만 불 그 연초에 얘기했던 거를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요? 네. 야, 근데 진짜 이게 오를 때는 진짜 순식간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 때부터 기관들의 유입 자금이 본격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고 뭐 예를 들면 또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 뭐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 진짜로 3, 4분기 뭐 내년 들어가면 정말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944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2분기, 3분기에 비슷한 숫자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최소 한 3, 40%는 올해 말까지 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양적인 증가, 즉 포트폴리오 비중도 늘려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입지라는 수준으로 해서 정말 한 0.5% 정도 담았다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사람들도 이걸 1%, 2%, 3% 늘려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개인 주도 장세였던 게 앞으로 ETF 시장만큼은 이게 기관 주도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거래량이 개인의 거래량을 추월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이 비트코인이 좀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질문이기도 한데 그 트럼프 당선이 암호화폐
쪽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세계 경제적인 측면, 뭐 평화적인 측면, 지정학적 측면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트럼프의 당선은 사실은 국제 정치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만 좋은 트럼프는 사실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외치는 게 사실은 미국 지상주의, 즉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나라 사정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미국의 이익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정치 측면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했던 말 있잖아요. 본인이 당선되면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저부터 저번에는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다자간 어떤 협정에 의한 그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양자간 담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냐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냐 하고 1대1로 그냥 담판을 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룰이나 어떤 기본적인 의제들이 그냥 구축되어 왔던 것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이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살아날 거다. 이런 것도 다 세계 경제에 지금 부정적인 거거든. 그다음에 IRA 같은 거는 이제 폐지할 거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은 중국의 관세 60% 매기고 우방국들한테도 무조건 10% 매긴다. 이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 나라들도 여기 다 같이 대응할 수뿐이 없어요. 그럼 세계가 점점 보호무역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둔화를 나타내고 잘못하면 이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들어선다는 건 국제정치적인 면이나 세계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대체 자산을 찾을 텐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재정 적체 확대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많이 희석될 텐데 대체 자산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 진짜요? 예. 즉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재정 적체가 확대되고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 발행 못지않게 달러 표시 자산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행될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달러에 대한 희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 자산은 사실은 금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이제 종목이 있을 거고 트럼프로 인해서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거는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주 같은 건 이제 피해를 볼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 거예요. 그 과거 그 인터뷰를 제가 이제 종종 다른 분들을 할 때 보니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전에 2017년인가요? 그때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주식시장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 좋아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호재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은 괜찮다. 단 채권 투자자들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채권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가 오르는 걸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할 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나요?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그렇죠. 아니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만 즉 그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본인은 그 재정 팽창을 통해서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니까 이거는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은 보고 기준금리는 내리라고 그러지만 기준금리는 사실은 단기 채권에 관한 얘기고 이 시중금리 자체인 중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